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이제 1월 5일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고 오늘 뭐 주식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한 이후로 시장은 좀 차분하게 옆으로 횡보하는데, 근데 뭐 요즘에 수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기관들의 선택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를 많이 사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또 안 좋아요. 2차 전지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급 플레이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심을 잃지 말고 어쨌든 좀 가져갈 건 가져가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뭐 어제 강세가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게 속도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완만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아직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제 시장은 좀 끝나고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유업종 얘기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둔촌주공, 보험료 조정, 그 다음에 BOE, 요것 때문에 오늘 좀 디스플레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천연가스, LG전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키옥시와 합병 뭐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시황, 현대제철, 그 다음에 뉴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유업종은 요즘에 좀 안 좋은 게 이유가요. 중국이 정유 이쪽 수출을 많이 한대요. 이게 한참 중국이 작년에 수출을 많이 줄였는데 이제 다시 좀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1차 수출 쿼터가 1899만 톤인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46%나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이렇게 줄였을까 좀 의문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쿼터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늘렸다는 거는 이제 수출 쿼터는 뭐 1000만 톤이면 1000만 톤만 수출해야 되고요. 2000만 톤이면 2000만 톤. 근데 이번에 이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경유 수출량이 최근에 특히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27만 톤인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210만 톤까지 거의 한 10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정제 처리량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천연가스 대체제로 경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니까 날씨도 따뜻하고 석유 수요가 줄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공급 증가 이런 것들, 또 천연가스 가격 급락, 유가 하락 이게 겹쳐가지고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반등은 마진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유주가 작년엔 좋았죠.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어요. 하반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고 어쨌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도 약한 건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S-오일도 보시면 요즘에 주가 원래 배당 좀 많이 주죠. 근데 보면 여기 아예 발바닥까지 왔어요. 보이시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꼭 이거 염두에 두시는 게, 제가 저걸 왜 자꾸만 보여드리냐면 저 때 뭐 투자한다고 돈 번다는 건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많이 더 깨고 내려간 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런 위치를 보면서 밸류상으로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지금 정유업종이 왜 빠지는지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이미 주가는 그런 걸 미리 선반영해서 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PER보단 PBR을 보세요. 왜냐하면
저기 이 정유주도 이익 등락이 너무 심해요. 막 적자도 보거든요, 한 번씩. 네, 또 올해 얼마 배당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 하니까 지금은 뭐 저런 악재가 있고 안 좋다 하더라도 뭐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자국 인터넷 기업 규제 이게 계속 나와요. 뭐 알리바바, 텐센트 규제 완화 이슈 이미 예전부터 나왔고 엔투그룹이 상장하려고 그랬죠. 알리페이 그쪽인데 여기가 이제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상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이 되고 이렇게 중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게임 판호도 발급해줘. 요새 좀 많이 바뀌었죠. 한알령 드라마 수입하죠. 게임 판호 발급하죠. 인터넷 기업들 규제 풀어주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좋은 뉴스죠, 이런 거. 중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주도 한번 갔던 거고 드라마도 한번 갔던 거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PR이 올라가고 이제 또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물론 뭐 엄청 호재라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 동반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좀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 PF 리스크 코멘트인데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죠. 1월 19일 날 저 만기가 도래하고요. 7,231억 원짜리고 이제 계약 마감일이 1월 17일이니까 계약금 받아서 이제 돈 갚는다 이 시나리오인데 다만 이제 만기에 차환이라고 해요. 차환은 뭐냐면 이제 대출을 그러니까 그 상환을 연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기란 표현이 그런데 대출을 이제 만기를 연장한다 뭐 이런 뭐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돌아오면 또 투자자들이 돈 넣어주고 네. 연장을 또 해주고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론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뭐 건설사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이제 연대보증 돼 있는 것 같고요. 계약률이 50% 이하에도요. 예. 시공사 연대보증 물건 이렇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이거는 무리 없이 차환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만기 연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 대형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도건하거나 그런 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차환이 안 된다. 저 돈을 만약에 만기 연장을 못하면 돈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계약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번에 계약금을 20% 내고 그러니까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 계약을 하는데 예, 여기서 계약금 20%를 만약에 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미분양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7,231억 원인데 20%를 만약에 100% 분양이 끝나면 9,430억이 들어와서 돈이 남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7,231억이니까 77% 이상 분양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건 최악을 가정한 거고요. 차환이 안 됐을 때 저걸로 갚는 거니까. 차환이 되면 뭐 분양률이 좀 낮더라도 그냥 뭐 만기 연장되는 거죠. 소형 평수가 좀 비중이 높은데 이게 설사 다 안 돼도 모두 미계약 처리가 돼도 그 중대형 평형이 계약이 모두 되면 6,230억이 되니까 현금 회수를 해서 갚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의견은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다, 뭐 PF 상환 못해서 부도 난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팩트는 체크해야 된다. 이런 좀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대건설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금 많고 롯데건설도 최근에 돈 많이 확충해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차환 실패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자금 시장이 또 바짝 긴장하겠죠. 또 레고랜드 사태 또 터지나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은 해야죠.
그래서 1월 17일 분양 계약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월 19일 날 차원이 되는지, 이것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베스트의 전배승 연구원님이 이제 보험료가 두 가지죠. 자동차 보험료하고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인데, 자동차 보험료 이제 낮추거든요. 2%. 그러면 손해율은 상승하고요. 세전이익이 감소해요. 안 좋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비자는 좋지만. 반대로 실손보험료는 올라갑니다.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려요. 그렇게 됐을 때 세전이익이 10.4%. 그러니까 더해보면 이렇게 하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하고 실손보험료 인상을 해서 동시에 반영하면 손해율은 오히려 0.3 하락해서 좋고, 세전이익도 올라가요. 3.8. 뭐 엄청나게 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종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나쁘지 않고, 자동차 비중이 낮은 회사가 낫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니까. 메리츠 화재가 비중이 낮아서 긍정적이고, 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들도 요새 좀 부진했지만 저 자동차 보험료 인하보다 실손보험료 인상이 있으니까 요걸 서로 상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국에 참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회사예요. 저 회사가, BOE가. 예, 이제 OLED까지 만드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저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아무튼 그 흥국증권의 이유진 연구원님이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냐면 애플 아이폰 프로에 그 OLED 디스플레이 있죠. 거기에 LTPO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저전력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최상위 모델이고요. 굉장히 고급 사양이죠. 근데 이 LTPO가 뭐냐면, 예, 이 소자에 그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실리콘 결정이 있거든요. 여기다 레이저를 쏴버려요. 여기 실리콘 결정이 이렇게 있으면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럼 이게 다 결정이 돼요. 막 여러 개 결정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 저전력이라 그러죠. 예, 전력 사용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예, 전자 이동 속도도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이동 속도가 이걸 쪼개가지고 올리고 전력 소모도 줄입니다. 요거를 LTPS라 그래요. 요 방식.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두 번째 뭐냐면 옥사이드 방식이 있어요. 이 옥사이드는 뭐냐면 산화물. 아까 제가 실리콘이라 그랬죠. 물질을. 실리콘이 아니고 저 옥사이드가 산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 산화물입니다. 요걸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런 이제 OLED를 옥사이드 TFT라고 하는데, 뭐 용어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누설 전류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 빨라지고 저전력, 반드시 모바일이 필요합니다. 전력 소모가 줄어야 되니까. 대신에 누설 전류가 좀 많아요. 이게 새는 전류들이. 예. 근데 이 옥사이드를 넣어버리면요, 새는 전류까지 다 잘 잡아줍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LTPO예요. 진짜 그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고요. 마스크 수가 증가하고 공정 온도와 수소의 확산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됩니다.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이거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LTPO. 근데 BOE가 어제 그 고밍치라는 그 대만의 애플 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언급을 한 거예요. 요 시장에 지금 BOE가 뛰어들었다. 근데 LTPO는 지금 생산 라인은 있는데 대량으로 만들어 본 경험은 없어서 저거 수율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내년에 LTPO,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 모델이죠. 여기서 20% 이상 점유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죠. 그리고 LTPS 있죠, 아까. 그러니까 LTPS는 저전력에다가 이동 속도 빠르지만 누설 전류가 많고, 옥사이드는 누설 전류를 잡아줘요. 이 두 개를 결합한 게 LTPO. 근데 이 LTPS 부분은 BOE도 좀 잘하고 있나 봐요. 근데 저가폰에 들어가요, 아이폰. 그래서 이쪽 비중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가폰에는 그렇게
들어가긴 좀 쉽지 않다. 근데 아무튼 들어갈 거라는 뭐 내용이 나오니까 주가 좀 오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안 좋은 거죠. 이거 애플 우리 납품하는 기업들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빠졌던 것 같고, 한투의 김정환 연구원님은 이제 고밍치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폰 15, 아이폰 저가 모델이죠. 요거는 대부분 BOE가 70%나 차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프로 모델 비중이 이제 60으로 훨씬 높거든요. 비싼 모델. 근데 이건 BOE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유율은 한 25% 이상 하는데, 만약에 24년에 이걸 공급을 하게 된다. BOE에 그러면 아이폰 모델 점유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되면 무섭죠. 중국이 이제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BOE의 아이폰 16 전 모델 점유율은 35에서 79에서 65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면 41%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점유율이 확 떨어져요. 근데 24년 전망은 그냥 가능 시나리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다. 왜냐면 변수도 많고, 아직 그리고 LTPO를 제대로 양산한 적이 없거든요. 기술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삼성만큼 잘 만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뉴스는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에는 상당한 좀 노이즈가 됐다. 왜냐면 저거 애플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 OLED 디스플레이에 삼성 통해서 들어가요, 보통. 근데 이제 이거 만약에 애플 물량이 저기 BOE로 가면 어떡하나. 근데 BOE도 자기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류체인 구성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 그쪽에 좀 납품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덕산네오룩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 주로 납품을 하는데 이 OLED가 이제 덜 쓰이면 어떡하지? 예, 뭐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덕산네오룩스는 예전에도 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면 또 수혜 기업인 게, 그쪽에 들어가는 OLED 소재도 예전에 많이 매출이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사실 디스플레이는 구조적 성장 업종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안 좋을 때 투자해서 좋을 때 파는 거죠. 트레이딩인데, 그 기본 전제는 뭐 이런 24년을 보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24년 가봐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스마트폰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이 조건이에요. 그거랑은 관계없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언제쯤 돌리는지, 그게 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뭐 삼성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큰 상관없다. 근데 다만 오늘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 이런 중국발 이슈 때문에 좀 안 좋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년과 2008년, 2022년, 이게 이제 아마 유진투자에서 또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자료인데, 세액공제율 올린다 그랬죠, 반도체. 그래서 올라갔고, 세수 부족분이 3.6조 원 정도 된대요. 이번에 세액공제를 늘리면 이만큼이 그럼 기업들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게 메신저 통해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삼전이 반도체 설비에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 재고가 줄린다면 반도체 주가는 반응한다. 근데 그걸 이제 보고서 1월 2일 날 저도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1월 4일 날. 그러니까 어떤 계기,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계기죠. 이게 조금만 나오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트에 안 넣어놓으면 기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팔고 이쪽으로 옮겨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당분간 좀 반도체 매매를 높이는 매매가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거의 저 부분은 돈을 그렇게 들여도 안 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또 장비 수출까지 금지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미국, 네덜란드, 일본 협공, 예, 결국 타워를 던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걸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고 부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기업들의 이익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이런 요인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 주가는 한 번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연달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간 30% 이상 하락한 적이 2002년과 2008년, 이듬해인 2003년과 2009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2년에 30% 빠졌는데 2003년에 급등, 2008년에 30% 빠졌는데 2009년에 급등, 이번에도 3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금리를 인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금리가 좀 꺾여야 될 텐데요. 그리고 날씨 덕을 보고 있다 이유가, 날씨 너무 따뜻하대요. 그래서 EU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이요 95.64%나 됩니다. 아무튼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재고가 줄곤 있는데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높은 상태고, 겨울임에도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영상 10도까지도 가는 경우도 20도도 있대요. 그리고 1월 2일까지 EU 가스 저장고에서 이제 천연가스 쓰려고 회수된 가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나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주입된 거는 14.3. 그럼 당연히 재고가 늘겠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좀 최악의 국면은 좀 확실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이 지금 러시아가 이제 올해도 가동을 중단하니까 추가로 LNG를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3,770만 톤. 여기에 중국 수요도 있으니 그쪽으로 좀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23년도에 LNG 신규 공급량이 1,000톤 미만이기 때문에 LNG 수급 상황은 전년보다 더 타이트해질 거다. 국제 원자력 기구도 가스 부족량이 4,200만 톤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신재생 전환 속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수요를 낮추는 건데, 실제 수요를 많이 낮췄어요, 미국인들이. 점점 이제 이런 거 아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하면 가스가 진짜 부족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분명히 천연가스가 이제 급락해요. 오늘도 10% 빠졌고요. 연일 빠집니다. 날씨 뜨거우니까, 더우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EU가 갖고 있는 가스 공급 부족량이 올해만 4,200만 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메꿔야죠. 근데 러시아에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맞을지 모르죠. 이런 좀 약간 좀 경고성의 메시지인데, 그래도 분명한 건 천연가스 가격은 급락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75%.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에너지 가격도 막 올라간다 보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한때. 근데 뭐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렸죠. 어쨌든 날씨도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날씨까지. 그래서 이 걱정했던 유럽발 에너지 대란은 조금 이제 진정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다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에서 못 받으니까 이제 부족한 LNG가 아직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 미국? 카타르? 이거를 계속 우리가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고, LG전자가 이번에 CES에서 그 TV를 또 하나 공개한 것 같은데, 4K 해상도, 120Hz 주사율, 무선 TV, 시그니처 올레드 MTV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혁신상 수상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 제일 핵심은 자동차 쪽이죠. 마그나랑 합작사. 여기가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확대한대요. 그래서 ADAS, 만도가 주로 하는 시장이죠. 첨단 운전자 보행 시스템. 그래서 저 ADAS를 이렇게 차에 탑재를 하면 약간 반자율주행도 가능하고요. 차가 이제 센서가 달려서
전방 산업도 주시해주고 차선 이탈하면 경보도 해주고 그런 이제 시장으로 이제 좀 더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또 LG전자의 가치가 그렇게 되면 향후 재평가될 것 같고 또 요즘에 워낙 안 좋죠. 이쪽이 가전이 뭐 누가 가전제품 사겠습니까 요즘에. 근데 결국엔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일부 수요가 좀 나온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바로 가긴 좀 어렵고요. 이게 TV 수요라는 게 지금 당장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다만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주가 역시 밸류에이션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밸류가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 이 교보증권의 김민철 연구원님이 이제 웨이퍼소라고 이제 웨이퍼 동그란 거 자르는 거 우리 한번 예전에 공부해봤죠. 보고서도 몇 번 나왔지만 일본의 디스코가 이제 요거를 과점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자르는 자르고 나서 이제 패키징 해주는 장비는 한미가 하는데 요거까지 이제 국산을 하게 되면 훨씬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30여 개 고객사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요게 되면 이제 25년까지 2천억 매출이 나올 것 같고 HBM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또 이렇게 기판이 있고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쌓는 거죠. 아파트처럼. 근데 여기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요 연결한다는 걸 본딩이라 그러죠. 본딩. 그 본더 장비, 저걸 연결해주는 장비를 하이닉스랑 같이 만들었고 이미 수주를 좀 받은 상태고요. 점점 늘어나겠죠. 어제 하이닉스가 뭐 SK 하이닉스가 애플 쪽에 XR 헤드셋에 저 HBM이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진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한미도 같이 수혜를 받는 거고 유리를 자르는 이제 GR 마이크로 LED 수리할 때 이제 패널 자르는 ML 자르는 기계를 되게 주력으로 만드는데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갖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 한미 반도체가 만드는 장비 라인업이라고 합니다. TSV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통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이제 TSV라고 하는 거죠.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는 이제 이 기판하게 붙일 때요. 이 본딩 그 범프라고 있어요. 동그란 거. 뭐 숄더볼 같이 생긴 건데 그게 없는 거죠. 범프 없이 그냥 서로 연결한. 그게 있고 이제 주력은 사실 요거죠. VP 장비라고 하는데 이걸 절단하고 이 절단하는 거를 이제 디스코사 걸 이제 많이들 썼었는데 요거 이제 국산화하는 거죠. 절단, 세척, 건조, 3D 검사, 선별, 적재까지 하는 통합 장비입니다. 후궁정에서는 아무튼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MSVP 모델 8.0도 있고 이거는 플립칩 기판. 여기 FC BGA 플립칩 BGA 쪽에 들어가는 이제 PCB를 또 절단하는 장비가 모델 8.0입니다. 6.0이 있고요. 8.0이 좀 있다.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EMI 요거는 그 아마 거기 들어갈 거예요. 어디더라? 그 인공위성 쪽. 그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해 주는 거죠. 삼미반도체 좀 그런 내용이니까 뭐 주가는 워낙 빠졌죠. 뭐 다들. 그렇지만 이제 바닥 다지면서 서서히 좀 자리를 좀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주가가 당장 움직일 만한 내용은 없지만 올해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작년보다는 당연히. 그 뭐 모든 장비주들은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이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비들을 좀 갖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키옥시아 있죠. 도시바 세계 2등이죠. 2등 낸드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 합병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키옥시아가 2위, 웨스턴 디지털 23%로 4위인데 두 개 합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합쳐져 있어요. 사실은 두 회사가. 일본 요카이치에서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이미 같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뭐 합친다고 갑자기 공급이 많이 줄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지금 5개 업체고 원래 YMTC까지 있었거든요. 중국에. 한번 보세요. 6개 업체였어요. 원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 없어지죠. 그 다음에 키옥시아랑 얘네 둘이 합치면 이거 없어지죠. 원래 여기에 인텔도 있었어요. 인텔을 하이닉스가 갖고 갔죠. 하나, 둘, 셋, 4개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점되는 거니까 낸드도 과점화되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서로 합치려고 하냐면 지금 서로 안 좋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0%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 확보하고 좀 공급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뭐 하이닉스한테 특히나 좋은 그런 뉴스 아닐까. 삼성은 어차피 1등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하이닉스한테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시황 자료인데 한번 이건 고민해 보세요. 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님인데 대부분이 상저하고를 전망하는데 여기서는 상고하저 전망하고 있고요. 뭐 상고하저라고 해서 상반기 엄청 좋고 하반기 엄청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반기 좋고 상대적으로 하반기가 좀 낮다. 그거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위아래로 아주 크진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스권인데 박스권 내에서 상반기가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상고하냐냐 뭐 상저하고냐에 뭐 너무 그거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왜 상반기를 좋게 보냐면 지금 충분히 싸고 중국 경기 모멘텀도 상반기가 더 크거든요. 미국 금리 인상도 상반기에 중단되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상반기가 낫다. 또 중국이 회복되는데 한국만 소외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소비재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IT로 확산 이미 됐죠. 어제부터. 그래서 코스피는 2050과 2600인데 다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낫다.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요 밑에 내용인데 구조적인 변화. 저도 이제 리쇼어링 얘기를 계속 좀 해드리잖아요. 리쇼어링은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고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에 공장을 짓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 옛날에 독일, 일본 이용해서 그쪽에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중국에 공장 짓고 동남아 이런 데 짓던 나라인데 이걸 다 이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로. 2차 전진 심지어 여기다 만들어라 이거죠. 보조금 줄 테니까. 최첨단 반도체 공장 여기다 만들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미국은. 이게 리쇼어링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공약 때 중산층 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죠. 당연히 공장 짓지만 이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예요. 급여 수준도 꽤 되고 그리고 대체가 좀 어렵죠. 숙련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가 그만둔다고 누가 갑자기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제조업이.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중산층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일자리인데 그래서 중산층 지갑을 두껍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어요. 사실 지난 한 10년 보면 빅테크 시대였고 제조업은 안 좋았고 중산층보다는 부자들이 훨씬 양극화가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국의 제조업 공장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냥 끝날 이슈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탈세계화는 계속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뭐 피팅이니 LNG니 뭐 천연가스 가격 급락해서 막 쭉쭉 빠지죠. 뭐 전력 설비. 근데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게 비싸게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엔 비쌌어요. 너무 많이 한 번씩 올라갔고 뭐 현대일렉트릭도 기억하시겠지만 막 좋은 리포트 많이 나왔는데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좀 지켜봐라. 좀 보수적으로 보자. 왜냐?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부러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보세요. 좋은 건 맞는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항상. 그럼 또 와요. 신기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쪽이 지금 막 요즘에 급나가잖아요. 요새 뭐 피팅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천연가스가 막
폭락을 하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건 구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LNG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그죠? 예. 또 반도체 공장 짓고 2차 전지 공장 짓고 이거는 그냥 단지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 정책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중국까지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추가로 플러스가 들어간 거죠. 예. 근데 그동안 세계화가 어떻게 됐죠? 신흥국 중산층하고 그러니까 세계화는 뭐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값싼 데다가 공장 짓는 거예요. 그 나라 중산층이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그 언제였죠? 막 공장 같은 거 많이 칠 때. 그럴 때 이제 중산층이 딱 중심을 잡아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미국은 다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고소득층한테만 유리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고 중복 투자 들어가고 그럼 이제 고물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쉽게 안 내려가는 거죠. 금리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의 단점이죠. 근데 하겠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미국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그러니까 이분 의견은 기준금리 인하는 안 나온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고요. 뭐 연말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금리 인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연준도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장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만약에 혹시 하게 되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깜짝 이벤트가 되는 건데 만약에 다 기대하고 있어요. 야,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하반기에 다. 그러면 인하해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의견처럼 안 하는 게 좋죠. 그 기대를. 근데 어쨌든 그 고물가 고금리는 좀 이어진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의견은 지수 상승은 제한되고 그 안에서 저런 그 부분에 맞는 걸 하자.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올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리쇼어링. 미국만의 리쇼어링이 아니고 한국, 거기다 인도, 또 어디죠? 유럽 이런 데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가장 못 올랐던 게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이죠. 다들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줄기를 잡고 그 외에 뭐 역발상이나 배당주 이런 거 이제 포트에 몇 개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뭔지 그거는 좀 잡아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넣는 게 이제 중국 소비죠, 그죠? 중국 소비 그리고 리쇼어링 요 두 축 같아요 올해는 중국 소비와 리쇼어링. 근데 중국 소비는 올해 회복되면 또 끝이에요.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올해로 한정 지으면 리쇼어링은 몇 년짜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파괴력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속한 섹터들을 공부를 잘 해놨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급락해요. 지금도 막 요즘에 급락하잖아요. 그쪽 관련주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피팅이나 LNG나 이런 것들 있을 거고 전력. 오늘 LS 일렉트릭 막 급락하더라고요. 이 전력성. 근데 그런 것들을 빠진다고 막 그런 기업들을 버리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또 기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유지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항상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도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디어인 이유는 바이든이 지금 이걸 하잖아요. 바이든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미국 리쇼어링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뭐 오르냐 내리냐 이거보다도 이런 쪽에 포커스 맞추시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나 뭐 금리 물가 압력 높아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요즘에 참 또 그런 게요. 물가가 요새 많이 떨어져요. 국제유가 떨어지죠. 막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천연가스 가격 폭 나가고 있죠. 근데 물가가 그동안 사실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도 좀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원자재 뭐 예측하고 이런 거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중심이 어딘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현대제처럼 이제 유진투자 이유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3만, 이거 안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 뭐냐, 너무 지금 요새 주가가 안 좋아요. 실적 안 좋고 부분 파업했었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출하량
문제 있었죠. 전기료 오르죠. 포항 공장 그때 이제 침수 피해 있었죠. 그리고 전기요금 더 올라가죠. 예, 그리고 아직은 중국은 어렵고 중국 경기 아직은 안 좋잖아요. 근데 좋아지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이게 부양책이 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철강주는 가요. 그게 나올 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의 분위기는 부동산을 건드려줘요. 계속 풀어주려고.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와요. 중국은.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워낙 이제 철강이라는 게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까 어쨌든 조금씩 중국 비중을 줄이곤 있어요. 이건 뭐 긍정적이죠. 지금 아직은 중국이 철강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좋은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너무 싸요. 아니 보세요. PBR이 0.2배입니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네.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적자 기업이면 또 모르겠는데 망하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0.2배는 좀 심하고 근데 왜 이렇게 또 포스코보다 좀 할인을 받냐면 포스코가 리튬 사업도 물론 있지만 배당을 많이 줘요. 포스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제 생각에는요. 좀 그걸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을. 네, 배당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훨씬 더 투자 매력 높을 텐데. 네. 그러니까 리튬을 제외하고 포스코보다 매력이 떨어지는 게 배당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현대제철도 지금 여기가 0.1배거든요. 0.1배면 진짜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심해. 0.2배도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릎이 거의 바닥이에요, 사실. 이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말도 안 되게 할인 받는데 배당 수익률 2%밖에 안 돼요. 주가 저렇게 빠져도 배당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현대제철이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좀 배당 좀 늘렸으면 그럼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질 텐데요. 그건 좀 아쉽다. 예, 라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지금은 뭐 나쁜 걸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뉴스 좀 들어가면 새해차 수요 예측에서 KT와 이마트가 이 회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자금이 몰렸대요. 다행이죠. 신용 경색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우려한 기업들이 작년에는 막 발행해도 안 됐잖아요. 레고랜드 때문에 사건 터지고 이제는 잘 돼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중국 OTT 불법 업로드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그 내용을 보고 이 텔레그램 쪽에 올라와 있더라고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중국 아이치라고 있거든요. 이제 유료 결제해서 보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캡처가 돼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야,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됐나? 근데 어쨌든 중국에 들어가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야, 이제 진짜 한알령이 뭐 계속해서 좀 풀려가는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봤고 아침에 보니까 막 또 움직이더라고요. 뭐 레몽레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근데 결국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 OTT 그거 올린 거는 레몽레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올렸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그러니까 저거를 저것도 누가 사기쳤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한알령이 조금씩 해제되는데 중국 OTT가 어쨌든 지금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한알령 해제 분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저거는 뭐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즘에 SK가 아까 그 최남곤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도 세미나 다니면서 요새 SK가 좀 주가 안 좋은 게요. 자금 조달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요. 투자할 건 많은데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자금을 금리가 세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자금 조달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SK 온이죠. 자금 확보했고 근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게 반도체 세액 공제 늘려줬죠. 하이닉스한테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2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SK ENS가요. SK에 좀 약간 돈줄 역할을 해요. 돈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가 3조 원 이상보다 목표치 넘어서 3.8조 원 돈을 확보를 해놨대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 완화됐으니까 이게 시장 좋고 유동성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해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그 레고랜드 때가 좀 심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너무 우려감을 좀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반도체 굴개하는 거 대규모 정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중단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럼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고요. 안 좋아요. 지금 생산 지수, 신규 주문 지수 다 위축, 재고. 근데 재고는 좀 올라갔고 수주 잔고도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ISM 제조업 지수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용은 또 좋아요. 고용 지표가 꺾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또 구인 구직 건수도 지금 예상보다 많고 고용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고용이 꺾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있어요. 이거 이은택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를 쓰신 거 중에 제가 약간 이것만 캡처해 봤는데 요게 ISM 이번에 제조업 지수 중에 주황색 보이시죠? 요 주황색 선이 급락하고 있죠. 39까지. 이게 가격 지수예요. 물가의 선행 지표입니다. 요게 6개월 선행이에요. 요 위에가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꺾이죠. 똑같이. 이게 급락한다는 건 얘도 급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용은 아직도 너무 좋은데 물가는 낮거든요. 근데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 얘기는 물가를 봐야 된다. 고용보다. 예. 그래서 좋은 지표죠. 이건 어쨌든 물가가 급격히 꺾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용이 좋은데도 물가 꺾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고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좀 두려워하는 거는 고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안 꺾일까 봐. 물가가. 근데 요 지표에 의하면 물가가 꺾이고 있어요, 이미. 이걸 이제 매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월 12일 날 또 소비자 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건 물가가 급락한다는 건 분명히 또 좋은 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또 바로 마감 시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은 양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고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버텨주니까 좀 연달아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양시장은 좀 약간의 차이점은 있었고요.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수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기관이 저렇게 많이 팔았어요. 3,800억. 이게 투신하고 연기금은 앞으로 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너무 낮아요. 들어올 텐데 문제는 이제 저 금투입니다. 근데 금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물량. 네. 그래서 외국인만 떠나지 않는다면 금투가 매물이 끝나면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닥은 좀 별개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1,500억 이 기관의 매도를 받아줄 주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없이 좀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 시장의 온도차가 너무 심했고 또 외국인들이 주로 산 거는 거의 전기전자 위주고요. 오늘 은행주 엄청 샀죠. 어저께 그저께 뉴스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라인 파트너스가 은행주 주주 환원 좀 확대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나온다. 요구하겠다. 캠페인 벌이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게 시장이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요. 뭐 하루에 5, 6% 오르는 경우 없잖아요. 오늘 막 급등해 버렸습니다. 은행도 시총이 굉장히 큰데 거기다 전기전자까지. 그래서 영향을 좀 줬고 서비스 업종, 인터넷 쪽 좋았고요. 화학주, 철강, 금속주, 의약품,
이쪽을 좀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증권업종까지. 반면에 오늘 조선자동차는 또 많이 팔아버렸고, 또 방산 이런 데가 이제 여기 속해 있죠. 그리고 건설업종 좀 밀렸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좀 빠졌고, 반면에 오늘 기관들은 그냥 금융하고 인터넷 정도 증권까지 사고 다른 업종 그냥 무차별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저기 전기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죠. 그래서 기관은 뭐 거의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은행 업종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단연 은행주의 날이었고, 신한지주가 이제 주주 환원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푸시업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뭐 신한,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뭐 우리금융까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만 대형 은행주들이 뭐 하루에 6, 7% 오르는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막 이것도 약간 이벤트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업황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주 환원 기대감 있죠. 이거 엄청난 호재는 맞아요. 주주 환원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왜냐면요, 그 은행주는 PER이 낮죠. 밸류가 낮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 얼라인 파트너스 주장대로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그러면 퍼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주가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또 뭐 정부가 제동을 걸거나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래 버리면 주가 다시 다 급나가는 거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은 좋겠지만 신규 투자는 자제하셔야 되고, 또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땐 또 조금씩은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벤트성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주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하고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또 너무 지금 이렇게 오버슈팅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흥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상승은 좀 아무튼 은행 업종이 펀더멘탈 이슈로 간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주주 환원 기대감이 붙었다 보시고, 그다음 오늘 건설 중소형주가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두바이 있죠. 두바이도 도시 짓겠대요. 아까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세계 제3대 도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두바이가 1경원을 쏟아붓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너무 믿을 필요는 없어요. 네옴시티도 그랬고. 근데 아무튼 이게 처음 이렇게 또 나오니까 오늘 그냥 그죠? 여기 일경이 뭐 말이 일경이죠. 아무튼 중동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또 그럼 사람들 흥분하겠죠.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호건설이 그쪽 관련주인가요? 오늘 뭐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아니 금호건설이 두바이랑 무슨 상관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좋죠. 좋은데 아니 그냥 하루 만에 30%가 올라버렸어요. 아무튼 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아직도 낮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면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 국내 부동산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가야 이게 오래 가는데 오늘 이제 단발성 테마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흥분은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뭐 올라가는 거 좋죠. 좋은데 우리가 내용은 항상 관찰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요새 뭐 주가가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진짜. 아무튼 흥분하시면 안 되고 주가 오르는 걸 이용해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저래놓고는 또 힘없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올라가기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저런 걸로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혹시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일부는 조금 줄여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왜냐면 테마로 움직여요. 갑자기 여기 막 밑에 중소건설사가 다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IS 동선은 그 폐기물 업체 아니 그 폐배터리인가요? 폐기물인가? 그쪽
폐배터리일 것 같아요. 2차전지 리사이클링. 이쪽 회사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20% 올랐고, 오늘 보면 네옴시티 관련주가 이제 동반해서 간 거예요. 한미글로벌 다시. 이유는 아시겠죠? 저 두바이가 붙어버린 거예요. 또 이제 일로 돈 붓겠죠. 근데 좀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꼭 당부드리지만 이쪽에 접근도 안 하시는 게 진짜 좋고요. 혹시 이런 걸 갖고 있다, 기회죠. 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기업들은 여기 뭐 이런 데 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 두바이가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수주 따낸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구체적인 안들은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예, 그냥 단지 너무 저런 뉴스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 다 오른 거예요. 뭐 남북경협도 다 그쪽이죠. 뭐 사실 오늘은 두바이 관련주입니다. 다 리모델링.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오늘 오랜만에 강했고요. 그리고 토스 백화점주들도 오늘 괜찮았어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게 아마 면세점 관련해서 좀 일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생보사들도 오랜만에 좋았고, 금리 인상기에 좋죠. 그리고 폐기물 업체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예. 태영건설, 인선 ENT 오랜만에 괜찮았고, 그다음 모처럼 증권주도 좋았어요. 예. 다올이 뭐 이렇게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회사인가? 그런 얘기도 좀 나와서 오늘은 이제 증권업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섹터도 좋았고요. 예. GKL,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건설기계, 이쪽도 이제 아까 두바이 쪽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후에 저 뉴스 나와가지고 두바이 쪽이 난리가 났죠. 항공주도 다시 좀 반등해줬고요. 화장품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관광업체들 오늘 좀 반등했네요. 오랜만에. 근데 코센이란 기업이 올라간 거고, 뭐 다른 기업들은 빠졌네요. 폐배터리 관련주 강했고, 예. 아까 IS 동서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철강주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도 좀 올라왔어요. 현대제철하고. 그리고 손해보험도 아까 이제 은행주가 올랐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보사들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는 어차피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보험사들도 배당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요거는 뭐 보고서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번에 이제 몇 번 보니까 내부자가 계속 매수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예, 좀 약간 그 눈에 띄긴 했어요. 근데 손보사들도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그 하나손해보험 한번 전장훈 씨 찾아보세요. 내부자가 좀 매수는 몇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 여행주, 철강, 중소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개별장이 잘 펼쳐졌는데, 근데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뭐가 된다 싶으면 돈은 다 글로 쏠려서 막 급등 나오고, 안 되는 건 완전 와장창 던지니까 폭락을 하고, 정말 너무 어려운 장이고, 그래도 오늘 중심에서 전자닉스가 받쳐주니까 시장이 버텼던 거예요. 이쪽으로. 예. 다만 금투가 하도 팔아제끼니까 이게 상승폭은 크진 않았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거는 2차전지 쪽 오늘도 안 좋았어요. 오늘 특히 삼성 SDI 좀 많이 빠졌고, 요새 뭐 2차전지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쪽을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삼전 살려고 이 비중 줄이고 있어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조선주도 요새 천연가스 폭락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동안 그래서 비쌌잖아요. 사실 몇몇 기업들은 되게 비쌌었어요. 조선주들이 막 PBR 그때 보셨죠. 좀 비싸다. 한조에 빼고는 대부분 좀 이렇게 밸류가 싼 편 아니에요. 근데 또 가격 매력 생기는 거고, 어차피 LNG가 뭐 이대로 끝날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올해 수주 목표치 많이 낮춰졌고 모멘텀이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조에는 그래도 그 큰 리스크는 이제 덜어냈으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진짜 이쪽. 예. 과할 정도로 몇몇 업체들이 오른 건 맞고,
또 애플 아이폰 관련주 그 BOE 아시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삼성 비중이 줄어들면서 악재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덕산네오룩스가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시장은 그래요. 예, 조그만 뭐 기스 나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근데 밸류는 낮긴 낮은데, 어쨌든 뭐 아이폰 이슈로, 예, BOE, 예, BOE가 많이 침투하면, 근데 그건 24년도에 갈 문제인데, 그리고 어차피 덕산네오룩스를 이제 보는 관점은 뭐 아이폰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 디스플레이 쪽이 살아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이 살아나겠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 XR, VR 기기에도 확장될 거고, TV도 OLED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포인트는 저 BOE가 끼어드는 거, 그거보다도 그거죠. 그 이제 애플 아이패드가 OLED를 채택하지 않을까. 이 모멘텀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게 24년도인데 그런 거 이제 보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시장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이제 조금이라도 나오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기 뭐 BH 뭐 또 LX세미콘 다 이제 관련주들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쪽이 다 애플 약간 관련 기업들인데 계속 뭐 흔들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스마트폰 섹터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삼성전기는 좋았어요. 이쪽 카메라 쪽은. 예, 근데 이쪽 섹터들은 다른 섹터들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임탑스도 빠지고 뉴프렉스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조선주 형님들이 안 가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네, HSD 엔진 쉬어갔고, 항공기도 부품도 안 좋았고, 미용의료기기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요. 광고, 그러니까 빠진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빠진 것도 많고, 이게 서로가 좀 반반씩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어제 급 뜨거웠는데 오늘은 다시 그냥 확 식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하루 만에. 물론 이게 하나 에어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어제 뜨거웠던 기업들이 다시 하루 만에 밑으로 조금 차갑게 식어버렸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아쉽죠. PCB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보시다시피 그냥 쭉 빠져버렸고요. OLED 섹터는 아까 그 BOE의 침투, 이 우려감. 근데 BOE가 어쨌든 애플 쪽에 들어갈 거예요. 저가 제품 위주로. 근데 고가는 만들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치 지금 시장은 그걸 다 그 고가까지도 다 장악할 것처럼 이제 움직여 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계속 업데이트는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제 밸류들이 낮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정유주 여전히 안 좋고,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편의점, 스마트폰. 오늘 어쨌든 2차 전지하고 IT 부품 쪽이, 그러니까 IT 부품이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MLCC 있죠. 삼성전기나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다시 대밀려 버렸다.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삼성전자가 버텨줬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좀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의 좀 중소형주들이, 특히 IT가 좀 많이 흔들렸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다 안 좋았고요. 뭐 은행주가 난리가 났고, 게임주 다시 급락해 버렸고요. 조선주, 게임주, 카카오그룹주 오랜만에 좋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진짜 가격은 괜찮은 자리까지 오곤 있어요. 그렇게 비쌌죠 그동안은. 요새 연달아 빠지죠. 근데 이제부터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가격은 충분히 괜찮은 자리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다시 올라갔고요. 음식료도 오늘은 조금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요새 많이 흔들렸죠. 증권주 괜찮았고 방산주는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방산주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산주도 특별한 악재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태조 이방원 있죠. 여기 다 무너져요. 태조 이방원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급격히 무너집니다. 왜? 갈아타니까. 꼭 나빠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좋았던 기업들이 지금 좋아지고 좋았던 게 빠지고 이렇게 이제 너무 빨리 순환매 도는 것 같습니다. 미국 IRA 수혜주들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또 옥석을 가리시면 돼요. 괜찮은 기업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펼쳐지는 그런 장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있나요? 뭐가? 예, 오늘 그리고 LX 일렉트릭도 이쪽도 사실 전력 인프라 하나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 그룹 중에 하나죠. 여기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는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건설기계 쪽 작년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요새 덴티움 빠지죠. 덴티움도 악재가 아니라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많이 오른 건 빠지고 또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죠. 삼성전기, 전자 이렇게 옮겨가면서 부진했던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흐름이 연초에 펼쳐진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금호건설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아까 금호건설처럼 이렇게 막 너무 급등할 때 있잖아요. 오르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인데 이게 펀더멘탈로 오르는 건지 단지 그냥 어떤 뉴스 이런 거에 오르는 건지 꼭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그 LG전자가 애플카 얘기만 나오면 막 급등했는데 다시 다 빠져버리죠. 사실 좀 그런 게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른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오르면 더 올라가고요. 그날 당일날은 그냥 다 쏠려요. 왜냐하면 수급이 한정돼 있어서.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건 그냥 급락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르는 거 쫓아다니면 사실 망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빠지는 거 중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악재가 나왔어도 이게 봤을 때는 좀 시장의 오해거나 중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으면 그건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요즘 장은 뭐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밀어버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요거 한번 차트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위치만 보시면 여기서 뭐 더 빠진다 오른다 너무 그렇게 막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 빠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빠지니까 무서워서 손절하시고 그럴 좀 상황 아니라는 거죠. 위치만 보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거예요. 그렇지만 잘 이겨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시고 중심축 딱 잘 잡으시고 대신에 그런 가운데 너무 오버한다 싶으면 줄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못난이 같이 안 가는 기업들인데 뭐 저평가돼 있고 배당도 좀 주고 그런 기업들은 견뎌내시면 돼요. 또 보상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좀 잘 극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좀 고생하셨고 1월 이제 일주일 딱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쉽지 않네요. 시장에 정말 뭐 별 뉴스도 다 나오고 만만치 않은 장인데 이게 좀 전화위복이 돼서 좀 1월 달 좋은 흐름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천천히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뵐게요.